우리가 저번에 상명대에서 한 것처럼 약간 주제를 가지고 매주 좀 다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그냥 좀 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각자 뭘 메모를 하자 뭐 하자 했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자료집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매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유주씨가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매주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료집 같은 거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거창하게 무슨 뭐 출판사를 해서 이렇게 내는 것보다 처음에 하니까 인쇄소라도 해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약간 들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뭐 우리가 매주 모일 때 뭐 조금 돈을 걷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출판은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전자출판도 좋기는 한데 어떤 그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볍게 만났을 때도 좀 이렇게 가볍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네. 그 요즘에 밀리는 세대가 20대나 청소년 대상이면 거의 이게 안 될 거예요. 직접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네.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그 네. 아이들한테 직접 줄 거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도 이제 뭔가 볼 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인성교육에서 지금하고 좀 다른 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선생님들이시니까. 대상이 지금 선생님들이가. 그렇죠. 일단은 그분들 그리면 이제 그분들이 좀 보고 이게 아이들을 가리킬 때 좀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면 자료집이 상당히 수준이 좀 돼야 되죠.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그런 거는 다 지금 큰걸 바르지 말고. 아니 선생님은 되게 질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도 엘리트 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분들은 그러시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수준이 안 되죠. 근데 처음을 해야 그 다음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의 수준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대로 우리가 이걸 한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맞춰주겠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분들의 뭐 사용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말려면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그냥 우리들 같은 경우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약간 주제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돼.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자기 있었던 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그냥 하시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료집 그거를 좀 쓰게끔 또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약간 교육, 이렇게 사람의 심리라든가 교육 쪽에 또 계시는 분이 있으셔서 다음에 오면 아마 그런 쪽으로도 좀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좀 못 오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황대진님 저번에 내가 그냥 쭉 크게 올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크게 잡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이제 딱 올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욕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욕망 예를 들어서 물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때 말했던 성욕 뭐 이런 것들 이제 본능에 대해서 뭐야 안 받는 거야? 봤는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몇 개 거기 꼬집어서 그러니까 가족이든 뭐든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네. 인연으로 해서 가족하고 다 넣었잖아요. 그 가족이면 또 어떤 가족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고. 가족 중에서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근데 가족이 얘기하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올리신 게 이제 워낙 그게 주제가 크다 보니까. 일부러 크게 잡은 건데요. 네. 거기에 그렇게 크게 잡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 그 제목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잡아놓으면은 얘기 나오는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잡자는 거지. 네. 아우 저 할 말 많아요. 거기에 관한 주제는. 네. 그거를 그러면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교환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딱 머리에 박히면서 이게 줄어든단 말이지. 근데 좀 크게 해놓으면 이제 좀 넓게 해놓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나온 것 중에 잡으면 되니까 비슷한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 수준을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야 돼?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아니 맞춰서. 수준을 맞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청소년이면 또 거기에 그- 맞게 또 해야 되고. 아니 청소년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안 그냥 네. 자기 것을 얘기를 하면 돼. 청소년 아니에요? 청소년으로 잡자고 했는데 난영님이 이제 일단 그냥 각자 얘기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나중에 그걸 잡아보자 이렇게 거꾸로 가더라고 난영님이. 저 지금 브런치 하는 것도 딱 여기랑 관련돼 있는 주제니까 그거를 다 그렇게 공유하면 얘기하셔도 좋겠네요.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는 잡아놓지만 그냥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얘기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어때 유주 씨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들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그 종로 지부 할 때처럼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근데 여기서도 사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주제는 그렇게 정해졌지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그냥 그걸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무슨 수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19금이에요? 19금이든 뭐 만약에 관련된 게 성역이면 응. 이게 또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 아니 무슨 어른들인데 그게 뭐 수준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수위가? 그래요? 뭐 하다가 뭐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정하고 얘기 좀 해봐요, 제발. 얼마 하고 얘기도 뭐 어차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성욕에서 이게 파생되면서 어떤 습관으로 가나 음.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성욕 그 자체를 얘기하면 맞아요. 되게 좋아하나? 제발 좀 얘기 좀 들었으면 나는 기자단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거 연애 비법 방법 그거 거기선 거기서고 여기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도- 어차피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마음도 풀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주제를 그날 얘기하는 주제를 좀 크게 크게 잡아서. 가져간다는 그러니까 약간 거야? 생각나는 정말. 것이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뭐 욕심 중에서 또 오늘은 뭐 물욕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오늘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왜 청소년으로 왜 잡으려고 했냐면 우리가 청소년 때 막 그런 거 갖고 몇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오다 보면은 지금의 습관이나 성격 같은 게 사실 그때 좌우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그래서 한번 예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지금과 한번 해봐서 해결점을 좀 찾아보자 하는 그래서 청소년으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어른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해왔던 것들 중에 그게 아무래도 그치. 뭐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게 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애들도 우리 못지않게 그 나름대로 힘들 것 같아요.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걔네들하고 공감 가는 게. 저번에 대안학교 그러니까 지금 고1 정도 작년에 걔네들 라디오 할 때 이제 만났는데 그 중1 때 그만뒀대요. 학교를?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도 오케이 그만둬. 대안학교라고 따로 있더라고. 소그룹 해가지고 몇 명이서 차관고 넣고 차학생 넣고 토론도 하고 검정고시 이제 졸업. 네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기획하고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하고 그러니까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집에 만약에 나와도 이게 보면은 청소년들한테 수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애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저도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꼭 학교를 지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뭐 어디에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어떤 걸 그렇게 토론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안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라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지난 학기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와 같은 패턴으로 저희가 13번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김성웅 씨하고 저하고 오늘 요번 주 뭐 하지? 화요일 날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화요일까지 계속 그것만 고민해. 다음 주에 뭐 해야 되지? 뭐 갖고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이것저것 초청 강사 막 이렇게 해보고 나서 요번 학기는 뭔가 하나 심도 있는 한 우물을 좀 파보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대두됐던 게 노인들, 우리 위에 부모님들 세대, 그분들이 예를 들어 뭐 천당 가게 도와드리는 거, 뭐 그런 방안. 나는 우리가 에너지를 막 쏟아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모여서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지나간 세대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난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론을 모았던 게 청소년들이죠. 곧 청소년이 되는 자제를 가지신 분, 청소년 자제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 청소년기가 지나온 사람들, 주변에 청소년하고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 데이터,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거를 대두를 시켜서, 심지어 초청할 수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이 자리에 초청을 해서 너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제일 싫은 게 뭐니? 뭐가 제일 끔찍하게 싫으면 뭐가 정말 강력을 한 그 갈등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명석한 분야를 가지고 답을 뭐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로서 조금 조언이 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이 루트들을 점검을 좀 해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한번 해봐서 그거를 15번 요번 학기, 뭐 이제 학교가 아니니까 20번도 될 수 있고 뭐 30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15강좌인데 그 안에 정리된 형태의 책을 하나 내자. 책은 공동저자의 이름으로 형태를 빌되 그게 말씀하신 이북의 형태,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일단은 비용이 가장 낮게 들어갑니다. 종이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높게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고요. 벌써 이제 만약에 종이 형태의 책을 내는 걸 고집을 한다. 그럼 청소년하고 얘기하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모든 만화책도 요즘에 책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죠. 다 앱으로 다 보는데 그 친구들한테 책을 준다. 그리고 타겟이 선생님들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들한테 들려주어서 선생님들도 이제 더 이상 종이를 받아서 공부해갖고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그러면 난 그걸 고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자가 출판을 하는데 최저 비용이 80만 원이래. 50분가 80분가 찍어내는데 최저 비용이. 그 이제 우리가 뭔가 타이핑해갖고 주면 그분들이 이제 교정 보고 발자체 하고 어쩌고 교정해서 초판 찍고 딱 나오는 비용이 그냥 프로세스 기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80만 원. 그러니까 책으로 안 하려고 하죠. 재본 뜨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찍었잖아. 그렇게 하면은 책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판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서 우리 집에 레이저 프린터 있는데 뭐 그거 쭉쭉쭉 뽑아갖고 계속 꽉 박아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책을 낸다라는 거는 ISBN 번호를 따야 돼요. 아니 되게 쉬워요. 우리가 어떤 형 3장짜리든 300장짜리든 출간이 되는 형태가 이북 형태도 괜찮고 종이 형태도 괜찮고 해서 신고해서 등록하고 약간의 등록비만 내면 ISBN 번호를 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굳이 가지 않더라도 어떤 메모의 형태라도 해서 남기자라는 게 이제 지난 학기에 취지였어요. 뭐 책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오늘 요번 학기의 토픽을 매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갈등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난 학기에 또 이게 반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년을 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이제 일단 우리 아들도 청소년기가 다 지나가 버려서 샘플링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여긴 아직 좀 이르고 시집장가 다 가버렸고 아직 애 안 낳고 어떡할게요. 가까이 내려올 사람이 없어. 옆집 아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는 좀 깝깝해진다면 차라리 뭐 포커스를 다시 가족을 잡는다든가 해서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좀 팠으면 좋겠다는 게 전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이것저것 하는 걸 지난 학기 해봤잖아. 그리고 그 13번의 강의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화장실 갈 때, 시간이 길어.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막 그래. 다음 옷 보니까 스킵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놀았구나.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 공인갖춤 클래스. 응. 요거 공인갖춤 클래스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래서, 요번 학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컴팩트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짜 한 가족 이번에는 가족에 대해서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여가에 대해서 하자. 아니면 노후에 대해서 하자. 정말 다 같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만 우리 이번 학기 한번 파보면 어떨까? 결혼에 대해서 한다든가. 결혼해본 사람들이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 그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가족하고 인연이었거든요. 또 그것도 하나를 묶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에 상명대에서 아니, 제가 또 따로 한 곳에서 그걸 먼저 했었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죠. 사실은 가족에서도 부부만 해도 참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그렇다고. 근데 가족 그러면 뭐 위로 가족이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해서 밑으로도 있어.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는 한도 끝도 없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실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남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시간 반 동안 한 가지 주제를 클리어할 수가 없어. 한 학기는 집중력 하잖아요. 난 집에서 지금 여기 오늘 올 때까지만 해도 청소년이 대상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운동하나 작업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아니, 정도는 그것도 괜찮아. 누가 없을까? 지금 나도 얘기 들어서 잘 그거 괜찮겠다. 누가 진짜 데려올 애들이 있어서 걔가 무슨 고민이나 이런 걸 해보면 정말 그게 좋겠다. 막 쉽진 이런.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애들이랑 또 할 말이 있거나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막 그러니까 뭐 근데 계속 숨기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가 청소년 한다고 하니까 최 기자님이 나 할 말 많다고 막 그 애가 그렇게 말썽이었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해버리면 정말 속도 시원하고 진짜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좀만 하나를 좀 집중해서 파야 아까 얘기한 책이라는 거 그게 이제 만약 주제가 너무 많아 버리면 다 제목만 많고 내용은 별로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한 주제만 파면 최소한 이럴 땐 이렇게 합시다.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어드바이스적인 게 몇 가지 토픽은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하려고 할 때도요, 사실은 몇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지금 청소년으로 하려고 할 때도 가족, 그 다음에 친구, 학교 이렇게 나누려고 했거든. 시점이 누구 시점이냐면 3인칭 시점인데 근데 이게 청소년이 좀 힘들 거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결국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애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게 생각 차이가 그렇죠. 있어서 이건 좀 힘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난안 된다는 생각. 주변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한 중3 정도의 청소년을 섭외를 해서 그 친구 시각으로 털어놓게 만들고 그럼 우리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 이거 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와 큰일 났다 이거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자 걔는 이제 편하게 얘기해. 그리고 막 얘기할 텐데 만약에 내 아들이야 내 딸이 나한테 그렇게 뱉기 시작할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지. 그거를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약간 그래. 쿠션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 나는 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내가 그 퇴근버스 안에서 막 흔들리면서 주변에 지금 이만한 애들 딱 이제 애들 집에 가는 시간이더라고. 저 중에 한 아이를 섭외를 해서 아무나 데려와. 야. 저녁을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고. 그거 괜찮네. 청소년을 할 때는 좀 그거 괜찮네. 진짜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고, 대답을 뭘 해줘야 될지 막 그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엄마, 아빠의 똑같은 심정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지. 난 카메라 잡는다 그랬는데 여기 앉은 이유가 요 토픽이 이게 아니었는데 해서 앉은 거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니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OTV에서 뭐 예를 들어 교회 오빠 같이 생겼으니까 못된 교회 오빠처럼. 못된 교회 오빠야? 칭찬인가요? 안 다녀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뭐 그런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해서 만날 기회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라디오 할 때 이제 거기 청소년들 팟캐스트 게스트로 초대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학교 성적, 친구, 미래. 미래 뭐 이제 주로 이제 성적이랑 친구 관계. 그러니까 나랑 그때랑 고민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 이제 저기 이제 야외에서도 이제 해봤는데 이제 그 청소년들 이제 모집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질문 한 수십 개 받아봤는데 주제는 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섭외해가지고 이제 눈동바닥 뜨고 질문 뭐야 제대로 안 나온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아. 그룹을 내려오는데 그룹.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질문을 받아도 네. 이제 이런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응이- 자기 고민을 네. 정말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모르는 애들 내려오긴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나도 고민을 많이 하게 생판 모르는 애 데려다 놓고 엄마 아저씨 아줌마도 앉아갖고 야 이게 고문이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요. 주변에 그러면 누가 있을까? 아들, 친구 아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내 동기의 아들들 중에 고등학생이 있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누굴 섭외해야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청소년 대상으로 뭐 상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교육 지도하는 그래, 사람이 그런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게 100배 나아요. 왜냐면 매일 듣는 게 그거니까 그 사람은. 그렇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유행하는 질문을 알고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의견을 내서 어드바이스 차원으로 접근을 할 때 이해를 하는 분이 학생이 아니잖아. 그분이잖아. 그분은 이미 학생이 아니야. 만약에 이제 직접 데려와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그 전 과정이 치밀해지고 뭔가 그쵸.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과정이 교회 있어야 오빠.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 오빠. 예를 들어 교회 아는 오빠들은 사람 없어요. 교회 오빠들은 그 청소년 반하고 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 컨셉을 난 생각을 한 거야. 교회 오빠나 어떤 그런 애들 친한 애들 그런 애들 야 가자 그래갖고 와서 니네 오늘 근데 두 번째. 자 그럼 타겟을 우리 너무 힘드니까 막 괴리가 막 30년씩쯤 차이가 나버리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 올리면 어때요? 뭐 20대 중후반 그 친구 젊은 친구들 대학생쯤 되는 나이들 그러면은 뭐. 타겟은 다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요 충분히 얘기하자. 일단 우린 청소년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 보세요. 어떤 지금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지금 나타나는 행태, 예절, 애티튜드, 식성 모든 것은 청소년기 이전에 다 결정이 되더라고. 어디서? 가정 환경에서. 범죄자, 뭐 엄청나게 나빠 보이는 놈 그런 사람들 다
결손 가정에서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은 뭐 아버지가 뭐 행패 어쩌고 어머니가 뭐 도망가 버리고 막 거기서 혼자 이렇게 큰 애들이 뭐 동네 그 본달되고 어쩌고 걔네들이 막 할 휘두르는 사람 되는 경우가 꽤 많았고, 지난 겨울 진짜 추운 겨울날에서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인데 한 5명에서 미팅이 끝났어요. 거기 평균 연령이 56, 53, 50, 50, 49, 43이야. 43살짜리가 우리가 이제 미팅 끝나고 이런 건물에 나와서 길바닥에서 밥 먹으러 가자. 저기 순대국밥 먹고 헤어집시다. 딱 그러는데 저 순대국밥 못 먹는데요. 뭐 먹지? 저기 곱창 전골에 그럼 우리 이제 곱창 안 먹는데요. 피자 먹었어요. 그래서 평균 아까 연령 얘기했죠. 그분들은 그 시간대 6시, 7시 그냥 따끈한 밥 한 그릇 날씨 너무 추우니까 그게 맞는데, 그 43살짜리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엄마 아버지가 다 뭐 선생님이었나 그래 바빠. 그러니까 입맛이 초등 입맛으로 딱 댕겼어. 소세지, 햄버거 그 이상의 것을 못 먹어. 그러면 그런 날 솔직히 다수결인데 5대1인데 못 먹어도 끌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고 결국에 우리 피자를 먹게 만들고 뭐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생각 가만히 계속 이제 환경을 이제 슬쩍슬쩍 물어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다 선생님이셨어. 그러니까 애가 입맛이 초등 입맛 그 완전히 인스턴트 입맛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지금 40대 중반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보여준 애티튜드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범죄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데. 그럼 저게 왜 만들어졌을까? 결국에는 인성은 어렸을 때 다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가정 환경에서 모든 성인들의 미래가 보여지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그 가설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최진용 씨 얘기 같은 경우가 지금 초등학생, 그죠? 지금 되게 이렇게 잘 조금 뭔가 예쁘게 조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복에 문제가 없지. 왜냐면은 건실한 가정이고 엄마 아버지 다 잘 계시고 아버지가 폭군도 아니고 어머니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집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거기서 좀 부모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그 시기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꼭 칼부림하는 범죄자가 아니라 모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 애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혼자만 이제 돌출행동을 하는 거지. 안 할래요. 6시 땡 집에 갑니다. 5분 10분 정도 더 있을 수 있잖아. 팀워크로 일을 하는데 뭐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딱 끝날 것 같은 뭐 분위기고 막 그런데 갑니다. 가버리면 나머지 팀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범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문제야. 그럼 그 인성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어린 성장 대역을 볼 수. 그런 어떠한 그 인성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미 저희 인성을 지금 바꾸기에도 힘든데 우리 스스로 저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끊었다 다시 폈다 끊었다 다시 폈다 엄청 반복하고 있는데 누굴 고칠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모였으니까 해보자라는 거죠. 혼자는 안 되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왜 빨리 가야 되고 5분 더 있으면 되고 또 아까 내가 먹는 거는 이게 5대인데 그거를 참고 이쪽에 좀 따라올 수도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30대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대 너무 중에. 많죠.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 회사에서 이제 계약직인 거예요. 이제 계약직 이제 만료되기 전에 이제 계약을 더 하면 정직원이 되는 거고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게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자로 이제 남편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아, 6시 이후에 커피 잠깐 할까? 이런 문자를 이제 주고받게 됐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6시 이후라 그랬나? 6시 이전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 커피 한 잔 할까? 라고 했는데 좀 한가한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하자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계약적인 어떤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네가 이 회사에 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겠냐, 아니면 여타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답이 온 게 6시에 퇴근이니까 그 전에 끝내주세요. 라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6시 지나서까지 업무와 관련된 사람 보기 싫다는 거지.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받았으면 눈치라도 채던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뭐 이렇게 벌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제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6시 이후가 되면 이제 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뒤늦게까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6시 이후가 되면 엄마가 지속적으로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어디야? 왜 안 들어와? 회사는 몇 시에 뭐 해? 뭐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국 잘렸어요. 재작년에 직원을 잘렸어요. 뽑는다고 인천에 올렸어요. 근데 아줌마가 들어왔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여튼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되나 한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줌마가 회사에 딱 들어오셔갖고 사람 뽑는다면서요. 아닌데 20대 중후반의 젊은 정비사를 뽑는데 왜 아줌마가 오셨지? 뒤에 아들이 따라왔어. 우리 아들이 여기 면접을 보러 온다는. 아니 그 아니 엄마 손을 잡고 온 28인가 9 된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뽑는 거야? 뭘 믿고? 이제 차라리 20살 중반이 뭐 후반이 됐든 그렇다라고 하면 얘랑 30. 아니 뭐 아니 걔가 5년 더 간다고 엄마랑 안 다니겠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우리가 살면서 아주 못된 사람들, 뉴스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해를 입을 확률은 매우 적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니까. 근데 아까 그런 캐릭터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만나서 같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나이 또래의 남자 저희 동기들이 제 나이 또래쯤 되면 만약에 지금까지도 일쟁이를 잘하고 있다면 임원급이에요. 책임자급 이상이거나 올해부터 바뀐 분위기가 뭐냐면요. 첫째,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죠. 뭐 몇 시간 해갖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이 근로복지법상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 임원들 책임자들의 근무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비는 시간만큼 그 높은 사람들이 더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 24시간 내내 회사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어떻게, 왜냐면은 과거에는 젊은 친구들이 당직도 있고 뭐 야근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내가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지만 사무실에 누군가 분명히 있어. 왜? 야근하는 친구들, 늦게까지 일하는 친구들, 뭐 낮에 핑핑 놀다가 밤 10시 돼야 보고서 쓰는 친구들 있었어. 유지가 되고 이게 바통이 연결이 되면서 사이클이 돌아갔었는데 법이 딱 그렇게 되면서 다시 땡 되면은 사무실에 있으면 벌금이니까 다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일반 평직원은 부장급 이하. 그럼 부장 이상 초과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을. 일요일도 뭘 못해. 일요일도 밥숟갈 넣으면 출근이야. 회사 나와서 대기. 그냥 대기. 외려 자기들은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지는 바람에 올해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에 아예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가 20%였어. 50명 중에 10명 정도. 다 직장생 하는 사람들. 근데 또 하나, 플러스 그 친구들이 나 이거 똑바로 잘 이렇게 내가 안 하면 잘려.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충성스럽게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두산타워에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사장단에 친구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놀았어 일요일날. 올해부터는 그 제도 바뀌는 바람에 아예 못 놀아. 토요일, 일요일 뭐 빨간 날, 파란 날 전부 다 회사에서 24시간 대기래 거의.
자기네 그룹들은. 왜? 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과연 젊은 친구들이 그 세태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면 뭐 희생과 봉사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 다수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럼 30대, 40대 뭐 그런 층을 뭐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조금이라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타겟층, 지금 여기 계신 최진웅님의 아기 때부터 초등생 시절, 중등생 시절 이전에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담은 뭔가의 글이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 급이나 뭐 그런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면 조금 더 파급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시선을 완전히 바꿔서. 어렸을 때 인격, 누군가를 이제 해를 끼친다는 건 사회적으로 이거는 드러나니까 굉장히 자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대 사람이거든요. 해를 전혀 안 끼쳐? 나를 해를 끼치죠. 나를 해를 끼치는데 자해 막?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했죠.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이 두 가지 패턴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아니면 외부적으로 이렇게 막 분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면 때리는 사람과 예, 그렇죠. 뭐 열받으면 나를 때리는 네. 사람과 너무 좋아요. 두 가지 부류인데 어차피 둘 다 주위 사람은 다 이제 괴롭잖아. 외향적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기자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몇 살 때는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안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울어야 엄마한테 사랑받으니까 그걸 이제 습득을 한 거예요. 방법을. 아, 울지 않으면은 슬픈 건 나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감정을 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습관이 이제 점점 키워가면서 안 그래도 내향적인 사람이 이제 내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참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패턴을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청소년 때는 거의 무표정이었어요. 3년 내내 고등학교 때 힘든데 그러다가 막 감정이 폭발하면 이제 뭐 울기도 하고 혼자 자기 학대하고 나중에는 이게 20대 가면은 제가 이제 고통이 오면 제 감정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운동형 메타리가 제가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뭐를요? 운동형 히키코모리 그 중간중간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마보이 있잖아요. 센스 없는 사람들. 저도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그러니까 힘들면 직장 생활 하다가 뭐 상사한테 혼났어. 엄마한테 일러요 지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이러지는 않았죠. 엄마한테 일르는 게 마마보이야.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상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너 너 왜 그랬어? 내 아들한테 왜 그게 너 우리 아들한테 그러지 마.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다른 형태예요. 그것도 마마도 저도 마마보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힘드니까 내색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밑에 숨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밥 세끼 먹으면서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운동형 메타리거든요. 쭉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데 저도 센스 없는 게 저도 센스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다 연결돼 있어. 굉장히 복잡해요. 사회화에서 떨어지니까 네. 어쩌다가 다른 사회화를 만났을 때 오감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다 내려가. 이 타임에 내가 웃어야 되나, 이 타임에 농담을 던져야 되나, 이 타임에 한번 화를 내줘야 되나, 막 그 센서가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이게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한번 물어봤거든요. 스님한테도.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4살 때, 4살, 그러니까 저는 운동형 외톨이적으로 모든 또 그 하나의 요인이 그러니까 귀신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4살 때. 그러니까 4살 때인가 5살 때니까 최초의 감정을 강하게 받은 게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죽을 뻔했으니까 아 세상은 무섭구나. 연결된 게 이제 계속 세상 무섭다. 인간이 무섭다. 그것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무서운 게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면 다 공포가 깔려있어요. 이렇게. 뭐든 밝아도. 모든 글이. 그 공포는 그러면 처음에 그런 네. 엄마에 대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복합적이에요. 처음 네. 복합적이에요. 무서움이 있었는데. 네, 강한 공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기에 또 엄마가 울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슬픔을 억제하는 게 그렇게 파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외양 뭐 누군가를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한 사람도 그렇지만 저 같은 타입이 더 은연중에 굉장히 많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형태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두 분류로 나눠서 또 이게 뭐 어떤 분류든 간에 이제 한번 요번 학기에 이렇게 다뤄서 그래도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막 한번 끄집어 다 내셔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공부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오늘 나눴던 거를 뭐 책을 읽든 뭐 인터넷을 찾든 뭐 돼서 찾아서 일단은 뭐 누구 섭외하실 분 있으면 섭외도 하고 교회 언니가 됐든 누나가 됐든 뭐 교회 오빠가 됐든 하여튼 주변에 이렇게 좀 뭐 밥 한 끼 같이 먹을게 해서 이제 와갖고 우리 여기 뭐 식당 가도 있고 점심 저녁 맛있게 먹으면서 좀 해서 한번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서로 좀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아니 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까 서두 얘기하신 너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주제보다는 하나로 좀 이렇게 딱 한번 응집을 시켜본 주제만 한번 파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이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로 봤을 때 이 애들 중에서 얘네들은 일부의 사람들이고 보통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통이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냐라는 게 좀 그렇죠.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랬듯이 고민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민이 비슷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요새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애들하고 많이 접하고 자꾸 얘기를 해보는데 예전하고는 그런 문제가 그쪽으로 맞춰는 있지만 알 수 없는 그게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 때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차원이 다르다는 게 근데 지금 진영 씨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 과연 그 아이들이 걔네들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볼까? 이거를 볼까가 아니라고 저도 한 표 던져요. 그렇다면 말이 맞아요.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가정을 좀 지나봤을 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이제 애들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일단 무시부터 하고 가는 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대상이 될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부모의 대상이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 부모의 대상이 이제 뭐 물론 뭐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뭐 찾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어떠한 뭐 올리거나 뭐 하거나 이걸 자료집을 찾을 어떤 대상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데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래요. 그 뭐 선생님 말을 뭐 많이 들을까 어쩔까 하는데 부모도 마찬가지. 그렇게 친다면 근데 선생님들도 어떤 선생님 나름이고 부모도 부모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조차도 그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결국 부모의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의 문제, 어떠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공통점은 이게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차라리 뭐 부모, 선생님 이런 개념보다는 아랫사람을 다뤄야 되는 윗사람에 대한 그 윗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꼭지들에 대해서 하는 건 어떨까? 그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이제 풀어놓는다든지 해서 그 아랫사람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윗사람이 봐야 될 책으로 하면은 좀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게 진짜 이게 좁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나중에 미래를 봐서는 부모들, 애를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다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뭐 더 윗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딱 좁혀가는 게 되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앞으로를 봐서는 이 부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 역할이 부모 역할이. 아이들을 만드니까. 부모가 바빠도 부모를 잘 부모 밑에서 애가 커도 부모가 이렇게 잘 살면 바르게 살면 애도 바르게 크잖아요. 네. 평상시에 하는 말 다 듣고 하는 행동 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막 말로 뭘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 해도 그 애들은 잘 큰다고 보는데 그것도 막 내깔려 놓고 막 키는 건 아니지만 보는데 결국엔 또 이게 또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결국엔 인성 교육으로 또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타겟은 좀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흔적을 안 남기고 매번 만남이 반복되고 1년, 2년 가봤자 뭐 사실 우리한테도 남는 게 없을 것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 뭐 책도 좋고 뭐 어떤 형태도 좀 좋으니까 남기겠다라는 게 취지고 남기겠다고 했을 때 너무 중구난방 이렇게 많은 소재들을 하기보다는 컴팩트하게 가보자 라는 거. 그래서 그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이 뭐 부모가 바라보는 청소년, 선생님이 바라보는 청소년, 어쨌든 다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년이라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기록이 상업성, 뭐 어떤 그런 뭐 판매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팔아서 돈을 벌자 수익성,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남긴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뭐 나중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취지를 그렇게만 두신다면 공통된 주제 뭐 저기 그 어느 저 컬투쇼에 사연을 모집할 때 주제를 하나 줘요. 뭐 불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냥 불자 아무거나 들어가면 돼. 딴 얘기 막 하다가 퇴근길에 불자동차를 봤습니다도 그 불 사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단은 한번 모체를 뭐든 청소년도 좋고 부부도 좋고 뭐든 하여튼 하나는 한번 파보자라는 거죠. 하나는. 그럼 뭘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안 때려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신입사원 나이대가 보통 어느 20대 중후반. 오케이. 물론 뭐 성격에 따라 다른데 지금 아까 그 케이스 같은 친구도 있어요. 엄마 손잡고 면접 보러 오네. 어디들? 있어요. 일을 정말 잘 못 녹음이 되잖아. 안 돼. 근데 저도 잘라야 돼요 지금. 그게 정말 좀 아니고 못하고 근데 자기 주장을 자기 권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갈 수도 있거든요. 부모한테 그렇게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어디가 다 당당해라. 뭐 아무 때나 당당하라. 근데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야지. 근데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입사원들 20대 후반, 그 다음 30대, 내 친구들도 40대 중반에 있는 내 친구들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잘못된 버릇 때문에 스스로 고칠 게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걸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한 뿌리가 이제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모순이라는 것들을 부모들부터 받아가지고 계속 쌓여왔던 거잖아요, 습관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줄 수는 있는데, 이제 청소년 궁금한데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제일 그러면 그냥 생각이겠지만은 이번에는 가족으로 잡는 게 어때요, 그러면? 그러면은 다 건드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데 있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으로 두면 좀 이렇게 얘기를 지금 다 포함이 되고 나중에 거기에서 더 이렇게 파고들 디테일한 수 거를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가족으로 합시다. 네? 가족으로 해서 가족으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형제 간에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니 다 나와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그러면 가족으로 하는 걸로 하면은 좀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뭐 마마보이든 아니면 이런 사람들 저도 제 친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이제 내 나이까지 이렇게 쭉 봐오면 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자기 사례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아까 주변의 사례. 아까 자기 말했 사례, 자기. 자기 사례. 주변도 그 복잡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각자 얘기를 막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잠깐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자기 의견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조금 지나갔으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래야 약간 해결안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해결안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공감도 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이랬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이 오늘은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얘기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냥 어때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좀 틈을 좀 두고 연습 얘기를 삼아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삼아 한번 간략하게 본인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서 한 1, 20분만 아니 왜 그러냐면 아이고. 저기서부터 아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아까 황대진님이 대진씨.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나는 이랬어요에 대해서 나는 어린 성장 엄마에게 뭐 울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게- 우리가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랑 우리 또 외가 쪽 친가 쪽의 부모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패턴이 똑같아요. 경상도 그건 아니에요? 그쪽 분도 계시죠. 서울도 계시고. 그분들은 말을 딱 끊어버려 못하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아요. 지역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다 남자들은 생활력이 약해요. 생활력 약하고 신기가 있고 약간 예술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사회 부적응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면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대신에 가정을 여자분들이 다 꾸려갔어요. 다 꾸려갔기 때문에 그 생활력은 강하지만 지적으로 굉장히 좀 무능해요. 하게 이렇게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면서 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DNA를 받고 그 환경에서 자라면 제가 여자를 무서워했거든요. 할머니 때문에. 그냥 울지 마. 강한 엄마 강한 남자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걸 이제 강요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뭐 이렇게 뭐 귀신을 보고 막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사건들이.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그 강한 여자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약하면은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움츠러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동형 외톨이도 되고 연애를 해도 여자가 조금만 무섭게 하거나 기가 세면 도망갔어요. 잠수 타고. 네. 저 여자는 싫어. 근데 운명적으로 계속 강한 여자를 붙여줘요. 나중에는 피하다가 이제 회사 상사가 가장 강한 상사를 만났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회피해도 계속 와요. 근데 그게 뭐 그런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을 더 끌리게 해서 그렇죠. 본인이 예. 찾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싫다라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여성상을 또 이렇게 네, 이중적인 면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까 익숙해서 자연스러움을 네. 찾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한 여성상을 동경하면서도 굉장히 증오했어요. 왜냐하면 또 중학교 때도 제가 여자 선생님 중1 때 딱 만났는데 굉장히 강한 아줌마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80년대인가? 그 첫인상이 옛날에 그 석탄 있잖아요, 이거. 뗄 때. 아, 그 꼬챙이로 그 불이 아직 달궈져 있는데 애 얼굴을 지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식은 줄 알았는데 이 여자 선생님들 굉장히 막 셌어요.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너무했다. 이 지져버렸는데 옆에서 그걸 이제 중학교 와가지고 그걸 보니까 또 쇼크 먹은 거죠.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분들을 계속 등기받아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으면서도 싫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아마 그러니까 의지도 약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의지하고 싶은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여자들을 찾은 거지 또. 무의식적으로 끌린 거죠. 그렇지. 저도 모르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상대를 안 하면 됐을 텐데 정말 아닌 사람은 상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뭔가가 아니면 기대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엮이게 되고.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뭐 그 무의식에 뭐 이끌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야만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거나 그걸 극복하고 네. 내가 내 자신이 강하면 사실 그런 여자는 안 보죠. 그러니까 착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데 내가 의외로 좀 그거에서 강하지 못하고 자꾸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은근히 찾게 되는 거지 또. 거기에서 초월해서 벗어나 버렸어야 되는데 초월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안 먹을 수 있죠. 이제. 현재는 많이 극복이 됐다. 옛날에 극복됐죠. 아, 그러면 옛날에 극복이 됐던 어떤 그 과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계기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딱 3제 때. 삼재? 삼재 평생 삼재인데 난 우리 엄마가 나보고 평생 삼재래. 그 뭐야? 상제라고 하는 게 33, 36, 30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띠 중에 이게 번갈아 가면서 3대가 와. 띠. 응, 띠로. 본인 띠에 따라서 그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 라이프 사이클. 12년에 3년 오는 거잖아. 12년 중에 3년이 되게 일도 안 풀리고 까칠한 인간들 만나고 막 그럴 거야. 그 올해 닭띠가 들삼재. 건들지 마요, 예민하니까.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곱게 넘어가게 건들지 마. 태연이한테 그 50대 3대 본문 그 보내드렸거든요. 50대 삼재 보면 벌써 얘기했구나, 본인 삼재라고. 다 알아. 내가 대한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잘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흡수해 주세요. 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반등이 되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면 스토리가 굉장히 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고 뭔가
어떤 과거의 문제점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그걸 딱 극복이 됐는지에 대한 팁 정도는 나와줘야 오늘 이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지. 연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결국 여자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자 때문에 극복이 되는 거야. 가장 콩깍지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는 내가 볼 때 확실히 신의 작용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냥 한 방에 싹 가더라고요. 뭔가 버튼이 딱 눌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진장 좋아했는데 그 여자분이 또 이제 갔어요. 갔어요. 그 여자분은 이제까지 엄마나 할머니 타입의 좀 강한 여성 스타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다정다감한 강하면서 부드러운 왜요? 아주 그 이상적으로 외강내강이네 외강내강. 만인이 공감하시고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 게 연예인 이름. 지금 연예인 때문에 아니요, 아니 자기 연애가 아니라 연애. 연예가 아니라. 아이 기가. 이게 자꾸 시야를 가려서. 연예.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 여자분 때문에 우울증 겪고 제가 그때 윤준영 배틀을 1년을 방 안에서 지냈어요.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차인 거죠. 보통 제가 아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회사 사장도 나랑 친구야.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좀 충격이 더 셌지. 그 친구를. 나는 부하 직원이고. 네, 잘못된 만남인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이 됐더니 오히려 더 가라앉았잖아요. 완전히. 그때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방 안에만 있으면 그냥 계속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안에서. 신과 노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혼자 있으면은 사람하고 놀아야 되는데. 신과 놀았죠. 그러니까 한 그렇게 6개월 되는 지나면 거지. 신과 놀아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에 찾아다녔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만난 게 네. 그게 극복인 거야? 그 시즌이에요. 계기가 그럼 스스로 극복이 아니네. 그죠? 그죠? 극복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뭔가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찾으러 간 거죠. 그때 이제 유튜브 하고 아. 인문학도 뒤지고 뭐 절도 가고 맞아. 정보 이것저것 조달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게끔 했죠. 모두 1년 찍게 바닥 찍고 올라오고 그거 극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통틀어서 극복하는데 근데 그게 그거네. 그러니까 빠지는데 계속 빠지면 그야말로 죽는 거고 나와서 뭔가를 찾아서 하면은 그게 극복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스님한테 그거를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계속 그 패턴을 반복했을 거야. 내 친구도 지금도 반복해요. 그거를. 이제 그 마마보이인데 그 친구도 여자를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근데 항상 엄마한테 이제 확인을 해. 이런 타입의 여자인데 네. 어떠해요? 어떠세요? 뭐 그런 굉장히 심한. 예. 결국에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망쳐버렸네. 매사에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고 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 연애에 관한 것만. 아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잘해야 돼. 아니 환경이 강남구 대치동에 부모님의 건물이 있고 자기 자산도 있어요. 뭐 한 8씩 있어요. 근데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하고 1등 신랑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안에 구멍이 커지죠, 계속. 남의 얘기로 돌아가지 말고 네. 본인 얘기를 하세요. 남의 얘기로 돌아갔잖아 지금. 우리 친하게 지내게 좀 데리고 와봐. 여기 좀 데리고 와봐. 친하게 좀 지내게. 대치동 갔을 때 친구. 주차장하게. 그 친구. 친구 아까. 그 친구요? 서울 지금 내가 알기로 10년 전에 200번을 봤어요. 설마. 왜냐면 200번? 돈도 있고, 학력도 있고, 있으니까. 근데 딱 이게 있어요. 이런 타입의 여자다라는 걸 딱 이게 있어야 돼요. 200번 봤으면 하나쯤 걸릴만 한데. 이상하게.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놓기 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좁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컴퓨터만 하는 거죠. 프로그램인데 돈을 잘 버니까 그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고 그것처럼 저도 그럴 뻔했죠. 계속 그러니까 습관을 반복을 해요. 죽을 때까지 진짜로. 그러니까 강력한 저는 이제 스님이 강력한 그거를 이제 던지니까 겨우 극복을 한 거죠. 겨우. 극복의 계기는 본인이 좀 많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걸 느낄 때 본인 스스로 뭔가를 찾는 갈구하는 행동 속에서 남의 도움에 약간 받아서 해결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거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모님 조상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다 이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어떻고 억압하고 요 라인을 3년 동안 제가 들고 판 거예요. 안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딱 아는 순간 70% 해결된 거예요. 내가 이런 네. 스타일이구나. 네. 내 안에 내고의 구조는 이거구나. 그렇죠. 3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이것도 하나의 줄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또 복잡하게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파생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를 아는 그거를 한 거야. 작업을. 원인을 안 여기는 하는 뿌리 거죠. 찾기네. 응. 나는 누구인가 뿌리 찾기 학교 다닐 때 막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있어. 우리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양장공파 뭐 무슨 파 막 해가지고 그거는 막 그랬어요. 족보 뒤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치.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게 진짜 진정한 뿌리 찾기네. 그거 날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알 수 없는 느낌이 모든 사람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고 봤을 때요. 예를 들어 황대진 씨 이렇게 뭘 객관성을 놓고 보면 좀 비교가 편하니까 황대진 씨 문제가 예를 들어 한 80점 정도의 가중치가 있는 문제점이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최진웅 씨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본인이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웃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 많이 웃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거 있어요. 그냥 심각한 거. 그냥 항상 I'm serious지. 누가 보면 진지한. 화나냐고 맨날 의견 제시할 때 미국에 너무 진지한 거지. 너무 진지해. 모든 일에 너무 진지해. 표현이 뭐야? Are you serious? 그거거든. 너 진심이야? 진정이야? 너 왜 이렇게 진지해? 그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걸 객관적으로 또 점수화를 한다면 80점까지는 안 가겠지. 그러니까 웃지 않는 거에 하나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뭐 3, 40점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이분도 결국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파들어가야 될까요? 되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찾아봐야 되나? 예를 들어 뭐 뿌리 찾기 제가 답해야 되나요? 이게 예를 들어 경험해본 사람이 먼저 한번 자기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해당되는 본인이 어떻게 내 문제점을 그러면 더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이런 그룹에서 같이 뭐 인문학부터 심리학, 영적인 뭐 종교까지 다 이제 복합적으로 그걸 이용을 하면서 한 3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지금 유럽 쪽이나 독일 쪽, 뭐 미국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방식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내가 우리 가면 대화가 잘 안 될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 DNA 가지고 조상 가보니까 몽골리안 피도 좀 일부 있고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단 한 명도 통과를 못했거든요. 저는 통과를 했는데 이게 뭘 통과해야 돼? 기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의식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뿌리를 그래요? 찾아서 이렇게 하는 이거 게 뿌리 찾기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정법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답을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어려워진다. 이제 어려워져. 근데 그게 일반화는 되지가 않냐. 아니 근데 그런 고민 안 해보셔서 그래요. 나는 이해가 돼. 지금 아니 그 말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자체가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의 원인을 찾는 순간 그 문제가 되게 클리어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좀 심도 있게 다룬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의 원인을 찾으라고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하냐면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진짜 예전에는 왜 이러지 왜 이랬던 것이 지금은 이게 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은 이제 나한테 찾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고 이게 그러면 이제 더 깊숙한 게 이 습관이 어디에서 왔느냐까지 가는 거가 이제 이거고. 할머니고 아버지고 할아버지지. 그러고는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만약에 나쁜 습관이고 나의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고치면 해결이 돼. 그냥 그거야. 근데 여기서는 더 심도 있게 그걸 막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 원인을 나한테 찾고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많이 해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원인이 엄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막 이렇게 그 외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게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어렸을 때의 인성교육, 부모의 영향 아니야 그게? 그렇지, 그렇죠. 부모가 되게 신경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꾹 참고 애한테 계속 이렇게 그런 모습만,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거야. 신경질적이지 않은 모습만. 그럼 걔는 그렇게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가정교육이. 맞아요. 가정교육이, 얘기한 그래서 지금 43살짜리 여기 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냐면은 그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었던 거야. 그걸 알았어. 근데 이미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지나갔어. 이미 지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습관을 갖게 됐고 내가 이런 성격을 갖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를 알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일단 나를 알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를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계속 여기만 또 파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제 그걸 알았다면 이제 고쳐가는 데 시간을 앞으로는 보내는 거지. 그 본인이 이제 나 왜 하필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럴까 하면은 발전이 더디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위 때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바로 고쳐야 될 사람이고 못 고치면 내가 다시 태어나고 똑같이 태어나고 내 아들한테도 똑같이 물려간다. 나도 좀 더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시각으로 접근에 신선하고 또 에너지가 또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병이 계속 뭐 같은 그 유전으로 온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깊숙해 보면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식습관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자식도 똑같은 걸 먹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먹는 걸 조금 중요시 생각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가 음식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돼요. 이런 걸 먹으면 되게 몸이 갑자기 확 나빠지고 좀 그냥 하면은 또 그냥 유지가 되고 오히려 뭐 안 먹는 게 더 어쩔 때는 더 튼튼해, 건강해. 근데 뭘 먹으면 안 좋아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의 식습관이 계속 내려와. 그러면 그 자식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했더니 이렇게 안 좋아 라고 해서 식습관을 되게 좋게 이제 바꾸는 거지. 이제 이건 예예요. 그랬을 때 애도 그 영향을 계속 받아서 애도 괜찮아지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집을 하고 안 고치고 계속 가게 되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만약에 엄청 게을러 가지고 계속 애들 그거를 노출을 시켜. 그러면 걔네들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지저분하게 가고 뭐하고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애한테 계속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런 환경을 주는 거지 이제 계속.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돼 있는 게 맞는 건 줄 알아.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제 고칠 수밖에 없어 그거를. 그래야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소영님 식습관도 그러면 부모님 그죠? 짜게 먹고 맵게 먹고 막 이런 것들 그걸 계속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경상도 여기는 약간 후천적인. 왜냐면은 어머님도
음식을 굉장히 잘 드시는 편이고 특별히 가리지 않고 약간 비린 것만 가리시고, 아버님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짜고 맵게 먹는 스타일이지만 특별히 거부하는 음식 없이 잘 드시는. 근데 이제 아닌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맨날 잠을 자고 젊었는데 기운을 못 차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도 엄마는 왜 이렇게 잠을 저렇게 못 이기고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계속 졸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음식을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먹잖아요. 조절을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게 확실히 덜해요.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자면서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자면서 소화시키기 바쁘니까 일어나도 무거운 거고. 그러니까 체력이 전체적으로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같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몇 시에 먹고 언제 자든 소화는 소화대로 시키고 피로는 피로대로 제거하고 그럴 만한 체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부모가 계속 저녁에 먹고 뭐 이런 거를 계속해. 그러면 애도 같이 하는 거잖아. 패턴이 같아지. 그럼 그게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예, 엄청 예민해요. 그러면 먹는 것도 예민하지 않아요? 관계에 sm이 없어요? 예민하다니까요.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그게 안 맞으면 일찍 좀 방향을 틀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병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금체질들은 엄청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근데 왜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했더니 뭐냐면 되게 소량을 먹은 거예요. 엄청 소량을 먹으니까 몸에 영양을 주지 않을 만큼 먹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진짜 큰 병 한 번 안 했고. 지금 이 기억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상대가 왜요? 들어가야 돼. 왜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째서 뭔가 잘라낸다, 뭐 그런 거는 뭐 한두 번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프다, 몸살이 났다, 체력이 갑자기 확 떨어졌다, 뭐 그랬을 때도 어느 정도 리듬을 타고 간다라는 거죠. 한 하루 꿍꿍꿍꿍 앓고 약 주워 먹고 나면 딱 일어서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아파요. 그러다 한번 쫙 떨어져. 그러면 그게 지금 얘기한 큰 병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번씩 떨어질 때는 세상을 뿅 놔두고 그냥 기절을 딱 하는 정도. 아니, 살면서 기절 뿅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절. 그러니까 그게 웬만큼 튼튼한 사람들이 기절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째고 막 그러는 거 빼고, 뭐, 암이 걸렸어, 뭐, 쭉제 위를 반 잘라내서 그런 케이스를 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도 그 주사를 맞았을 때야. 체력이 떨어졌어요. 주사 한 방 맞으러 왔어. 뿅 하고 쇼크가 온 거야.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밑으로 쫙 쳐졌으니까. 그냥 의식을 잃은 거예요? 예, 의식을 같이 잃어요. 쓰는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노래방 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삑 쓰그러지듯이 그냥 사람 주르륵 해서 없어진 거야. 그럴 때, 그러니까 쇼크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약 쇼크가 오고, 그 다음에, 엄청 민감하고 그러니까는 난 특별히 그러니까 나쁘게 아프지 않았다. 그 기억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걸 그거 이제 체질에 따라서죠. 이게 무슨 병원에 진짜 무슨 크게 아파서 이제 입원한 게 없고, 이제 이렇게 갑자기 쇼크가 오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질환은 없었지만 큰 질환은 누구나 다 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예로 또 부모한테 그대로 물려 내려온 거 내 대해서 정리 안 하면 그대로 또 자식도 따라가고 자식이 자식도 따라가고 그게 그렇게 되는 이제 거지. 얘가 아니지. 이건 그냥 저의 이제 외가댁 쪽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 무슨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 위암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암으로? 네, 그러니까 먼저 삼촌이 먼저 그렇게 시작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한 2, 3년 내에 돌아가시고,
외삼촌? 외삼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가 나중에 암으로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되시고 거의 뭐 그러니까 엄마의 형제가 이제 4명이 있는데 3분이 다 그렇게 또 암으로 아니면 이제 뭐 즉사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병이 있으셨는데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딱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그냥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근데 다 지금 암으로 다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근데 이게 식습관이나 어떠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이제 바르게 사셨고,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 지금의 상황으로 나의 생각으로 봐서도 별 다른 특별한 그런 게 없으신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 예로 식습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지만 이제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를 이게 아이고 이런 얘기는 주파수가 맞아버리면 그런 조상에서 그 사람 그 알았던 사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병을 또 물려받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식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것을 그거에 그러니까 좀 이게 벗어나서 하면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없어지는데 그대로를 갖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강의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또 그 자손들한테 내려오는 바람에 또 같은 병을 하고 DNA라고 하지만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사실은 다르면 나한테 못 온다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그거라도. 근데 같은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뿌리부터 내려오는 어떤 잘못된 가족력, 습관, 뭐, 어떤 무슨 병, 성격 알았는데 내가 딱 알아채고 노력하면은 이게 고쳐지긴 고쳐지겠지 그게? 지죠. 성격은 그러니까 당연히. 네,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조상 중에 여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남봉꾼이었어. 그건 안 고쳐져.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조상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신으로 있잖아요. 영혼으로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행동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자기가 죽었는지 어쨌든 막 그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자손이나 누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 좋아해. 그러면 여기로 싹 가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추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왜? 내가 만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식습관도 마찬가지야. 나는 되게 닭고기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안 좋아해. 그리고 이 사람은 닭고기를 매일 먹어. 그러면 나는 얘한테 가지. 왜? 얘가 먹는 걸 좀 느끼고 싶잖아. 그럼 여기 가지. 술도 마찬가지야. 내가 술을 많이 먹다가 죽었어. 그러면 죽어서도 그 습관을 못 버리잖아. 그러면 술을 막 먹고 싶어. 근데 못 먹잖아.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술을 매일 잘 먹어. 그럼 여기 가지. 가서 대리 만족을 하지. 특히 남보다는 자기 자손 쪽이 그렇지. 좀 더 가까운 내가 알거든. 살아생전에 봤었거든. 그러니까 쟤한테 가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거긴 남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잘 안.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한 잔 정도, 2잔 정도 먹을 때는 그냥 나야. 근데 얘가 얘 이제 술 먹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이제 오는 거지. 나 한 3잔 먹어. 3잔까지는 이제 3잔 먹을 때까지는 이제 여기가 딱 차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정신 나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니야. 이 술신이 이제 이 지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매일 술을 먹어. 그러면 이 조상신이 계속 와서 이 사람한테 계속 와 있는 거야. 이제는 아예 거주를 해. 그냥 같이 붙어 다녀. 왜? 매일 술 먹으니까 어디를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화되는 거야. 그게 동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아 내가 술을 먹으니까 너무 이게 사람 같지 않고 이거 안 되겠어. 이제 그거를 이를 안 물고 이제 참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오 얘가 술을 안 먹어. 처음에는 막 이러지 막 야 먹어. 계속 유혹이 오는 거야. 너 먹어야지 내가 안 가지. 너한테 있지. 계속 건드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참아 막. 근데 이제 얘 의지가 약하면 술을 또 먹어. 그럼 그럴 줄 알았다. 또 이제 여기 붙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계속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참는 거지. 왜? 계속 유혹을 하는데 죽겠는 거죠. 막 입에 땡기게 하는 거지. 근데 계속 참아. 그래서 극복을 했어. 이제는 안 먹어. 그럼 얘 슬슬 가지. 가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거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술 있잖아요. 우리 집도 우리 할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술 때문에 좀 병이 많고 그냥 온 가족 친지까지 다 술 때문에 단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자기 학대를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도 진행 중이고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섭게. 난 처음에 그거 알았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암이나 뭐 당뇨, 고혈압 그것만 가족력이라고 분류하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가족 라인부터 해가지고 다. 퍼져요 이게. 그게 이제 외가 친가까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퍼지더라고요. 조상 중에 술 좋아하시는다가 갑자기 술 먹다가 죽은 귀신인 거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 집에 갈까요? 이 집은 생전 금시초문 못 보던 사람들인데 그 집 보니까 아유 저 조카 내가 살아생전에 많이 봤던 조카가 술 좀 이제 대학 들어갔다고 막 먹기 시작해 걔한테 딱 달라붙어 이제 막 그 이론이죠. 이제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죠. 결혼했어. 와 우리 조카 며느리 집안 쪽으로도 이제 슬쩍 가서 붙는 거지.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자꾸 퍼진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었는데 뭐 저기 뭐 친정 쪽으로 어디 쪽으로 뭐 이게 퍼질 수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여자분들도 근데 고모들도. 아마 거긴 그쪽 내력일 거야 아마. 내가 끊어야 돼. 그 본인은 그럼 술을 지금 많이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끊어질 수 와인, 예, 와인은 내가 아 근데 와인도 술이에요. 와인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내가 먹어보니까 와인은 중간에 끊질 못하잖아요. 산화가 되니까. 그러면 따면 다 먹어야 되는데 한 병을 먹으면 무조건 취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와인을 저는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와인이건 뭐 소주건 맥주건 어쨌든 다 알코올이라는 거죠. 먹으면 그 저기 옛날 성서나 그쪽에 나오는 술들이 포도주가 다 와인이지 소주 아니야. 걔네들이 다 사람 다 막가게 했던 거지. 그 당시에 맥주 없었어. 뭐 위스키 없었어. 시박스 리갈 없었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술꾼이야. 근데 얘를 탓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이제 고쳐. 그러면 그 신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또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왜 강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줄이 있어서 이 사람이 그걸 고쳐서 안 하게 되면 누군가한테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혈안 쪽으로 가죠.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그치, 아무도 익숙한 모르는 쪽으로. 데로는 잘 안 가죠. 아까 아는 뿌리찾기, 사람한테 가지. 걔도 뿌리찾기 하는 거지 이제. 그 자꾸. 그렇죠. 음에 불짝. 그럼 그렇죠. 뭐 생판 모르는 저 집으로 가겠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옆집 사니까 친하니까 맨날 술조였으면 별로 익숙하니까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신도 자기한테 익숙한 사람한테 가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기보다는 좀 익숙한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그 아까 술을 계속 부추기는 어떤 조상신 응? 문제가 되셨던 그 양반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속 괴롭히던 양반이 이 대에 와서 지금 술을 안 먹어 이제 와인이고 뭐고 다 안 먹겠대 네. 끊어졌어요. 그럼 갈 데가 없어. 형제 자매 중에서도 술 다 안 끊었어. 다 끊고 이제 물론 이 대에서 끊긴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 여기 황대진 씨의 형님의 아들이 새로 술을 먹기 시작하면 글로 가서 붙을 수는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 이 대에서 다 그 이론을 정립을 하고 끊었어. 그러면 그 씨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궁금한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정리를 해줬어. 그쵸. 그 오셨던 신은 어디로 갔냐? 제도가 돼가지고 그냥 좋은 데로 가시는 게 아니고 또 한 대 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 그 이후는 어떻게 아니 정리가 그 돼? 제도와 그냥 내가 안 먹은 거하고는 달라요. 성격이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그분을 나한테 술신이 계속 있었는데 걔가 다 대충 보니까 알 것 같아. 저기 우리 3대적 작은아버지인 것 같아. 느낌에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그걸 끊으면서 그 양반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제도를 열심히 해서 나도 술도 끊고 제도도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케이스가 됐는데 그 이론은 내가 모르니까 일단 내가 괴로우니까 막 자꾸 술 먹고 병이 생기니까 술만 끊었어. 그리고 제도는 난 몰라가 되면 결국에 그 귀신은 제도는 되지 않고 어디론가 튈 수 있겠죠.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요즘에 TV 잠깐 보니까 원죄에 대해서 모건 프리만이 막 찾아다니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자꾸 묻고 다녀요. 이제 사제도 만나고 뭐 카톨릭 뭐 미국 방송이에요. BBC에서 만든 거고 이게 진행자가 모건 프리만 아시죠? 영화배우 깜둥이 할아버지. 예, 원죄에 대해서 찾아다니더라고. 그럼 아까 그 술귀신이 원죄라고 쳤을 때 그 원죄는 또 어디로 튀냐라는 거지.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공부가 어렵나? 원죄? 그거는 원죄하고 다른데. 알겠지만은 아까 그러니까 괴롭힘을 줬던. 집착이지 뭐 집착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저한테 짜증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부모님 짜증이 되게 많으셔. 예를 들면 막 투덜투덜 내시고 이제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이고 이거 내다가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글우글 걸어. 예를 들면 나만 보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나도 막 짜증이 엄청 나는데 어쨌든 내가 풀었어. 언니는 풀고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럼 내가 이걸 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다 공부를 이렇게 편히 보내드릴 수 있구나. 나는 명분을 잡고 힘들어도 참고 노력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또 붙으시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그것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도 사실은 제도를 해주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극복하고 가는 거 플러스 뭔가를 더. 근데 그게 꼭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꼭 어려운 게 아니라 축원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년 김장 때라든가 무슨 그런 음식을 해야 될 때는 꼭 꿈에 오셔가지고 막 배추랑 막 사서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명절 때도 막 음식을 해갖고 와서 막 하는 게 계속 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했으니 내가 그랬어요. 그냥 축원으로 언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이거에 돌아가셨는데 왜 이거에 아직까지 집착하시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는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것처럼 지금 제가 공부도 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꿈에 한 번을 그렇게 꿈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꿈이든 어쨌든 내가 꿈을 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축원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거든요. 그런 꿈 안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아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과 조상을 제도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그게 그거라고 별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화시켜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뀌면 조상도 제도가 된다. 당연하죠. 왜냐면 무조건 참는다고 참았지만 그렇죠. 뭔가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도 모르지만 나를 지켜보는 게 한 100만 개 눈이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 좀 참아줄 수가 있겠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 것도 좀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좀 행동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예전에 나쁘게 막 했던 것도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마이크로폰 같은 녹음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앙심 부리다가 탁 터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아 평상시에 누가 나 찍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요새 그렇게 해요. 사실. 그러니까 막 찍어?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다라는 이제 누가라기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뭐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좀 피곤해지. 행동이 그걸 피곤하게 생각하면 피곤한데 그냥 그거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그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그게 일기 쓰는 것도 그런 그쵸. 차원이고 그다음에 제일 제가 확실한 거 효과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신입사원님 말을 진짜 아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 안 하면서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야죠. 뭐 이러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를 이해시켜 봐 이거예요. 나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돼. 네가 이해해 이게 아니고 나를 이해시켜. 똑바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만 시키고 있어 이게 진짜. 난 뭐 당신은 오래 다녔잖아. 나 여기 처음인데 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 알았고 하다가 조금 약간 좀 뭐야 이거 야 초등학생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또 초등학생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조금 있다 팀장하고 미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드는 게 이 인간이 또 혹시 녹음한 거 아니야 내 말을? 이런 생각이 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상황을 가정을 자꾸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요새 일을 다니잖아요. 근데 어디 일 다녀요?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던 사람이 이제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걸 당연히 알 거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생각해 낼 수가 없는 건데 상대편에서는 야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이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현장 실습을 갔는데 그 간호사분이 일을 탁 줬는데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도 모르냐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건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번 해온 일이니까 이걸 주면 당연히 이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왜 사람이 미워질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왜 미워지냐면 나를 이해를 못 시키면 이 사람이 미워진대요. 나를 이해를 못 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이해를 못해. 나를 이해시켜봐. 막 이랬잖아요. 아니 이해를 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라 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미워진다라는 거지. 오늘 그걸 정리를 하면서 왜 사람이 미워질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왜 미워지냐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켜주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켜주지 못하면서 그거를 못한다라고 뭐라고 막 자꾸 하고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지. 알아듣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해놓고 못 알아듣는. 왜 서로 간의 못한다라고 소통이네, 하는 거지. 소통. 그치? 소통. 둘이서 막 친하고 막 그러면 미워지지 않죠. 근데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한데 소통이 안 되니까 욕이 나오는 거지. 미움이 발생을 하고. 이놈 소수에게 우리나라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발전된 과정이 거기는 과학에 기반을 둔 심리학이라는 분야로 계속 발전되고 커왔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크로스했어요. 우리는 뭐 약간 무당이나 뭐 그런 쪽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뭐 거기도 보면은 무당 같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을 대답을 잘해주죠 오히려 무당들은. 우리나라에 좀 천시하고. 근데 과학자들도 우주에 4%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하는 물질 질량이 3~4%밖에 안 된대요. 어느 게요? 우주 전체 우주 질량을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관측 가능하고 알 수 있는 게 3% 4%밖에 안 되는데 97%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흑 물질인데 물리학 선체 물리학자는 얘기, 우리나라 이나대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이제 물질 과학으로 올 만큼 온 것 같고 이제 아마 이제 종교나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영원 세계. 이런 얘기 물리학자들이 해요 지금. 특히 천체 물리학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신적이나 여러 가지를 일반적으로 잘 얘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을 대하는데 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좀 답답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좀 저는 되게 저 자신도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고민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근데 그게 고민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지금 서적들도 보면은 이제 굳이 과학적인 어떠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생각하는 뭐 신적인 그런 거 빼고 그런 게 아니고 외국 서적 다 지금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신적인 영역, 뭐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게 책 하나가 이름이 뭐였더라? 뭐 책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과학 뭐 이렇게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찾아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직장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냥 우리 이런 모임이나 아니면 그냥 그냥 다른 모임이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직장이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그래서 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기술을 개발해야 돼. 잘 얘기해야 돼. 아니 그게 우리 모임에서 그런 그 신과 관련된 영혼과 관련된 책자를 먼저 정리해서 내고 그걸로 이제 뭔가 세미나나 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2차적으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은 편하게 풀어나가 보자고. 일단은 우리가 자꾸 초점을 아까 얘기한 가족. 여기에 가족의 유래사를 이제 들었고 어떻게 멈췄는지 뭐 대충 100분의 1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2박 3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스캡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캡틱. 나중에 올려주세요. 네. 철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서양 문명을 보는 코드 신.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올려주시면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본다거나 아니 보는 사람도 있어. 두께가 어쨌든 간에 관심 있는 사람 찾아보나. 그러니까 최고 정보를 계속 공유하자라는 거죠. 공유. 근데 참 좋은 게 이 카톡이라는 우리 시스템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오늘 안 나오신 분들도 이런 책을 언급이 됐었구나. 뭐지? 찾아보자. 나는 그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을 그러니까 단어랑 표현하기가 사례가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좀 제 자신을 그걸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제가 변화하면서 가족들이 변하는 게 이제 그 체험이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본인의 가족이 아니면 네네. 따로 얘기했나 보구나. 본인이 이렇게 조금 어떤 부모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공부를 쭉 하고 뻥 터져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한테 막 그걸 설명을 했더니 어머니가 확 변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이해가 되네.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이미 정설에 가 있으셨고 영적으로 통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이것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던 신들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다 같이 거를 가거든요. 빼고 이제 1년에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그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거 이제 저도 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케이스도 있어요. 네, 많아요. 이걸 그리든 뭐든 걸 보여주면 되게 도움이 되죠. 네.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읽어보- 어려워 보이는데 읽어볼만 하겠다. 네, 읽어볼만해요. 어. 왜냐면 이게 제목이 블로그 대략 그러니까 이건 제가 블로그가 있길래 이런 거고, 그러니까 과학은 선악을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뭐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거. 나머지 뭐가 길러진 본능인가 타고난 학습인가? 그렇지. 요런 거. 이게 괜찮은 거. 아까 이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 식습관, 그 타고난 본능인가 길러진 뭐 능력인가. 이 사람의 식습관은 내가 보기엔 후자예요. 성장하면서 음식 섭취를 바르게 하는 습관이 아닌 좀 다른 패턴에 의해서 예민해진 식습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하자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요 제목이 한 요런. 근데 재밌어 보여.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찬찬히. 그거가 참 웃긴 게 예전에 어떻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병에 대해서 쫙 해놓고 이런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리고 습관이 뭐 이런 사람 그거를 다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 근데 그때는 내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왜 한의학적으로 약간 좀 그렇게 풀이를 해 놓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떠한 걸. 화가 많은 사람은 어느 장기가 안 좋으니 그게 안 이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거고, 그 우리 토종 이지암 선생의 토종 비결이 그 가무를 받아서 쓴 게 아니라 통계를 아주 많은 통계학의 결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계학적 요런 사람들, 요 시에 태어난 사람들,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삶이 펼쳐지더라. 통계학인데 체질학적으로 네. 이러한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화가 많고 이런 게 많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시죠? 네. 그래서 통계학,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그분도 나름대로 통계를 내신 거죠. 그렇죠. 통계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믿고 가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본 거지. 아, 이런 성격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쪽이 안 좋더라. 그게 이제 다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통계학적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 지금도 약간 고집이 센 사람이 뭐 귀가 뭐 이렇게 하더라.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무조건 받는다라고 해서 같은 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또 어느 쪽에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몸의 어느 부분에 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아주 생각을 안 해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시에요? 10시가 다 돼가는데 첫날부터. 너무 빡시게들 달리시면.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걸 그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그거는 이제 카톡으로 정리해도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잠깐. 꼭지를 잡아야 되나 해서 아니. 생각해와야 되고 오늘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이번 학기는 한번 끝까지 가족으로 가보자니까지. 뿌리 찾기 얘기를 많이 했네. 어쨌든 뿌리도 가족이잖아. 뿌리 되게 중요한. 다음 시간에 저거 하지 뭐. 진영 씨 엄마 얘기하지 뭐. 한번 가족, 우리 가족 중에 진영 씨 엄마. 아니면 뭐 한번. 누구는 한번 그러니까 풀어보지 뭐. 이거를 그것까지를 잡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뭐 자식을 둘 수도 있고 부부를 둘 수도 있지만 여기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사실은 뭐 부모를 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주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걸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다음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요 이런 성향이었었고 이렇게 됐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키웠는데 나는 그래서 그게 좋았고 싫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모델로 딱 놔두고 한번 쫙 그리고 근데 내가 대화를 끌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할 말을 하고 뭐 형제 간의 얘기가 나오면 또 그거는 형제 간에 형제와 또 관련된 그게 되는 그렇게 거기에서 꼭지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자료집을 만든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 건지 아니면은
그 공통된 저기를 꼭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걸 쫙 풀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가지고. 정해 신형식은 없다고 봅니다. 자유스럽게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를 하고 이제 저게 남잖아요, 기록이. 그러면 저 영상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어느 체질인 어느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아마 정리를 하려고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아까 얘기하신 꼭지든 뭐든 주제를 찾고 맺히고 뒤치고 나중에 나온 얘기와 지금 오늘 했던 얘기가 연관이 지어지고 해서 완성되는 정리를 하는 단계가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하는 오늘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아니야, 자료 정리. 아니 전부 다 뭐 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각자의 이제 맡은 영역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산만해서 저런 걸 보고 다시 정리해내고 그러는 게 좀 힘든 과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또는 너무 내가 그 분야에 심취하고 난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고 이거 내가 정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명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꼭지를 만약에 뭐 이번에는 뭐 부부간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그날은 얘기하기가 그리고 좀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부부도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광범위하잖아. 부부도 부부간에 좋은 점, 부부간에 나쁜 점,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부간에 해야 될 것 뭐 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좁히자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조금 전에 아까 내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저 박진영 씨 어머니 한번 모셔다가 여기 진짜 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한번 디스크립션을 쫙 해나가는 뭐 그런 식의 접근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진영 씨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꼭지 하나 잡고 범위 좁히고 토픽을 하나 딱 세워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왔던 게 과거 우리가 학력고사 뭐 수능 볼 때까지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접근이 아니라 예를 들어 김수영 씨가 이렇게 얘기한 부부 부부 너무 광활한데 주제가 나오기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좁혀서 앞으로 내가 부부가 된다면 뭐 그런 주제도 좋고 거기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고 뭐 그렇게 찾아가도 되는 거고 되게 편하게 막 던지자라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너무 막 벗어난 얘기 말고 예를 들어 뭐 야구선수 얘기 우리가 여기서 2시간 동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를 가족이라는 거에 어떻게든 이렇게 다리 하나 얹혀서 갔으면 좋겠다. 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일단 너무 뭐 이렇게 다 너무 좁혀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해보면은 또 이게 더 방식이 낫지 않을까가 또